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앉아서 예를 표하셔도 무방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 소방인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소방청, 소방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청 남화영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소방시설관리협회 이기배 이사장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옥동석 이사장님 함께하십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강영구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박경환 회장님 함께하십니다. 한국소방안전원 박옥조 관리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화재소방학회 이승철 회장님 함께하십니다. 소방시설관리협회 서은석 부회장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산업협동조합 이인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 장지록 상근 부회장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언론사 대표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사 대표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석자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의 인사를 대신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임직원분들을 대표해서 김창진 원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이 참석자분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행사 진행 일정상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소방산업체 대표자님을 비롯해서 내빈분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이렇게 내빈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님의 개회사로 오늘 행사를 열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방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김창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벚꽃이 만개하여 봄의 초입을 지나 따뜻한 봄날 이렇게 좋은 계절 소방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소방청과 기술원이 함께 소방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정책을 발표하고 소방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방청과 기술원 그리고 소방산업계가 함께 어우러져 더 안전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기술원은 소방가족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기술 기준을 선진화하고 엄정한 시험 검사를 통해 소방용품의 품질을 제고함과 아울러 소방산업 수출을 위한 해외 판로 개척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소방산업계 관계자 여러분,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남하영 소방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소방산업진흥 정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기쁜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방산업체 관계자님을 모신 뜻깊은 자리에 대해서 소방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방산업진흥정책 설명회 한다해서 제가 꼭 오고 싶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총림 주제 티타임 잡혀가지고 오늘 또 제가 오늘 행사에 부참하는가 싶었습니다만 다행히 총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회의가 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려와서 오늘 제 시간에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요즘 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벌써 아마 여름으로 아마 다가가는 계절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방산업진흥정책에 우리 많은 업체 관계자분들 아마 주로 제가 듣기로는 대표이사님이 안 오시고 밑에 직원들이 올라갔다가 소방청장이 오는 바람에 대표님들이 올라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함께한 자리를 마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생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지에서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라고 주문하실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융 접근성이나 조세 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소방청에서 마련한 24년도 국가소방산업진흥정책의 방향성과 세부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정책의 수요자인 소방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또 직접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소방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또 산업 경제 활동이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소모로 그동안 법에 의존한 내수 중심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과다 경쟁을 불러일으켰고 또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기반이 약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청장 취임 이후에 소방산업진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중동시장 개척에도 참여를 해봤었고 또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비즈니스 박람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소방산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소방산업 수출액이 처음으로 2천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K소방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은 80% 정도에 머무르고 R&D 수익 비중은 10%에 그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기술, 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금인증 제도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하여 K소방 산업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수출 지원과 또 수출을 준비하는 산업체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전문가 매칭 비용 지원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단계 기업과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산업체의 경영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권과 대출금리, 우대 혜택 등 종합금융 서비스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전문인력 양성이나 연구개발 투자, 해외 인재 등등의 자생 노력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거심한의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귀 기울여 경청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소방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22일에서 24일까지 제20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또 개최됩니다. 작년에 제가 많은 걸 준비했는데 국회 일정으로 제가 사정 한 번도 유감스럽게 그 박람회장을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마 꼭 참석할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 원래 좀 더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한 5% 정도 이상의 성장률을 거의 안내하는 제 목표를 가지고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박람회가 꼭 비즈니스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기를 박수고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의 말씀처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방 사업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또 소중한 시간 내주신 총장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방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발표를 소방청 이명호 소방산업 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계장 이명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산업진흥과 관련돼서 저희가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흥 정책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순서는 소방산업의 현황, 전년도 소방산업의 주요한 성과, 그리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산업의 분류인데요. 보통 우리가 소방산업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인들이 좀 잘 알지 못하는 좀 영역입니다. 보통 소방산업이 뭐야? 라고 하면 소화기, 감지기 정도 생산하는 업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위를 좀 돌아보면 소방산업과 연관되지 않은 산업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 밀접하게 좀 관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안에 있는 건축물 같이 화재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 또한 소방산업의 일부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소방산업에 대한 정의가 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시면 소방시설의 영위, 그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개발 등과 관련한 모든 산업을 소방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산업법과 관련돼서 2012년도에는 위험물 산업도 소방산업의 부분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분야를 좀 보시면은 소방용품 제조 판매, 그리고 소방시설, 그러니까 설치, 유지, 감리가 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을 유지하는 소방시설 관리업, 방영업, 그리고 위험물 용기 탱크, 그리고 제조소, 설계시공업이 소방시설의 근간, 소방산업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아울러서 우리 소방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장비,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방장비 또한 소방산업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산업의 현황입니다. 소방산업의 현황은 총 소방업체 수는 9,212개사, 여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18만 9천여 명, 매출액은 18조 6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가장 큰 업종이 공사업이고요. 공사업에는 5,267개, 또 공사업에는 12만 2천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10조가 조금 좀 넘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인데요. 제조업이 2만여 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영업은 12,000여 명 정도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전체 매출액 증감 비교인데요. 19년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고요. 그리고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 보면 소폭의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를 좀 넘어서면서 급격한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또 고물가의 부정적인 영향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아마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건설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우리 소방산업은 금년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는 소폭으로 상승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산업 수출입 현황인데요. 소방산업 수출은 2,124억, 그리고 수입은 1,832억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출 자체는 작년도에는 7.4%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방산업은 다행히게도 7.9%,
아래 도표를 보시면 7.9% 증가를 해서 2천억이 넘는, 처음으로 2천억이 넘는 수출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좀 많이 좀 둔화가 좀 되었는데요. 근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이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건설 산업 쪽에, 건설 분야 쪽에 규모가 좀 커졌기 때문에 우리 소방 산업도 수출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품목으로는 보시면 소화기기, 소화설비가 되고요. 경보 피난, 장비 차량 방염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방산업의 취약성인데요. 소방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산업은 구조적인 좀 취약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도표 제 왼쪽을 좀 보시면 연 매출 상황 좀 보시겠는데요. 연 매출에서 저희가 5%, 그러니까 연 매출 50억 미만으로 따지면 90.8%가 연 매출 50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100억 이상은 3.3%에 좀 불과하고요.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수준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수치가 연구개발직에 어느 정도 종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불과 1%에 좀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과 겸업을 하고 있다는 56.7%고요. 하나의 산업으로는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다른 업종과 겸업을 해야 되겠다가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대부분이 좀 영세하고 그리고 R&D 수행 비중이 매우 낮고 해외 수출도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선진국 대비 기술 기준인데요. 저희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 기술을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1.3%, EU는 92.6%, 중국은 78.1% 정도 나옵니다. 기술의 격차를 좀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는 2.6년, 중국은 대략 한 3.1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품질하고 기술 기준과 관련돼서 세계 시장을 좀 선도를 하고 있고요. EU는 소방 시스템 그리고 특허 기술 개발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소방 산업의 개념이 자리를 잡힌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17년도 이후에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방 산업이 편입이 되고 소방산업이 스마트 기술과 연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소방산업이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기술력이 축적이 됐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 격차가 3.1년으로 좀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 격차가 매우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도에 소방산업 진흥에 관련돼서 주요한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신기술 연구개발 그리고 첨단 장비 개발에 6개 과제에 75억 원의 R&D 예산이 좀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저품질 저가 중심의 시장 구축 개편을 위해서 소방 장비와 용품에 대한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 아닌 선진국 수준의 기술 기준으로 그 수준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소방 장비와 관련돼서는 국가 인증 제도가 작년도에 인증 품목을 9종 추가해서 총 16종의 장비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 용품 기술 기준과 관련돼서는 형식 승인 31개 중에 17개를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 용품 기술 기준을 영문화해서 국내 국역이 해외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판로 개척과 관련돼서 해외 전시에 참가 그리고 시장 개척단 운영을 통해서 1262건의 상담 그리고 314억 원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소방청장을 단장으로 한 중동 지역 유망시장 개척단 운영을 해서 126건의 상담과 73억 원의 계약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허 관련된 성과도 있었는데요. 특허 관련돼 가지고는 특허는 그 기업의 기술 역량 그리고 그 혁신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요. 국제적인 권위가 있는 국제 발명 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대상을 포함해서 11개의 특허 관련된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방산업 진흥 육성 개선 방안인데요. 우리가 소방산업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소방산업 통계 조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은 첫 번째로 기업의 자금이 부족하다 36%, 그리고 두 번째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26%, 그리고 제도 규제가 좀 과다하다 12.9%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해외 인력 취득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 너무 과다하다 48% 나왔고요. 인증 기간이 너무 길다 22.6%, 그리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13% 정도 나왔습니다. 앞서 보셨던 우리 소방산업의 구조적인 취약성 그리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통해서 우리 소방산업 정책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내수 시장을 탈피해서 국제적 경쟁력을 통한 시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범인증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인증 경비 지원 그리고 상담의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사양 고가격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인증 제도 개편을 통해서 기술력 우위의 제품이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타 기관과 협업을 통해 기업체 자금 공급 그리고 소방산업체 경영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그 방향에 따라서 육성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해외 진출과 관련돼선 우리가 해외 인증 경비 지원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는 그 해외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방산업 무역 전문가 과정을 도입을 해서 무역 실무, 해외 마케팅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증 기관, FMUA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기술 지도 안내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소유 경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 안전과 소방 안전의 소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소방용품에 대한 기술 기준도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요. 그리고 용품에 대한 검인증의 합리적 수수료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보증, 기술에 대한 보증 한도를 확대를 하고 기술 보증 수수료를 감면하고 신용 등급 또한 상향 적용토록 금융기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 업무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산업에 대한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이제 너무나 많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추후에 다시 저희가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도 국제소방안전 방면에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실상 저희가 이제 소방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국제소방안전 박람회입니다. 작년 박람회를 통해서 443건의 상담 그리고 790억 원의 상담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해외 바이어 16개국 40개사에서 214회의 상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큰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제소방안전 박람회는 5월 22일
다음 달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포에서 열리는데요. 금년도 박람회의 지향점은 저희가 이제 대국민 안전 홍보보다는 비즈니스 그리고 소방산업 진흥, 내수시장 확대, 해외시장 개척 등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박람회를 위해서 소방 장비 그리고 소방 용품에 대한 구매처를 신규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SK 그리고 현대 오일뱅크 등 정유사 그리고 대형 건설사 그리고 그 한국토지공사 등과 관련해서 실질적 구매 수요자 중심의 바이어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해외에 30개국 150여 명의 바이어를 초청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여기까지 마무리 좀 짓고요. 국제 소방 안전 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산업계장으로서 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소방산업이 하나의 산업군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의 큰 기둥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리고 계기가 된 것은 여기 계신 그 기업체 관계자 그리고 기업체 대표님들 덕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소방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기술원의 소방산업진흥 사업 방향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이건우 기획조정실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024년) 소방산업진흥 사업방향 발표하게 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조정실장 이건우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2024-2028 개혁 목표, 소방산업진흥 지원 사업 안내, 안전보험 개혁 방침 순위 되겠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명칭에서 보면 소방, 산업, 기술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희는 소방기술, 소방산업 두 핵심 가치의 발전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모든 조직은 규모나 유형에 상관없이 비전과 전략부터 출발됩니다. 기술원은 국가로부터 소방산업 진흥과 소방시설 품질 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구현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2028년 중기 목표와 2024년 현재를 연결시키는 전략 체계를 구성하여 기술원이 추진하는 사업 추진 방향과 행동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KFI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 소방산업 선도 기관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하여 안전 우선, 혁신 선도, 국민 신뢰라는 3대 핵심 가치를 행동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으로는 선진 소방 기술로 화재 안전사의 구현, 지속 가능한 소방산업 성장 동력 확보, 소통과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 혁신을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각 전략에 대해서 화재 인명 피해 10% 저감, 신기술 배출액 1000억 달성, 고객 만족도 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3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과제입니다. 선진 소방 기술로 화재 안전사의 구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 검인 등에 대한 신뢰성 제고, 기술 기준 고도화 등 소방안전 관리 체계 선진화, 소방 장비의 검사 점검 및 운영 전문 교육
육성을 위한 화재 현장 소방 대응력 강화, 예방 중심의 위험물 시설, 생애 주기 안전 관리 등 위험물 시설의 안전 관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방산업 성장 동력 확보 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방산업 기반 조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방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 인프라 구축, 소방기술기준 연구 및 소방용품 실용화 공동 연구 등을 통한 기술 제도 연구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통과 성과 중심의 기업 협력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과제로 성과 전문성 중심의 경영 시스템 운영, 소통과 협력을 통한 ESG 성과 창출, KPI 윤리, 안전 경영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산업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국내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중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산업체 행정 경비 및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소방산업체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약한 소방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한 행정경비 지원과 특허를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16회 소방산업 대상입니다. 대통령 상금 7개 목적 30점, 상금 총액은 6,800만 원입니다. 공모 부분은 기술진흥 부분, 디자인 부분, 신기술 실용화 3개 부분입니다. 기술진흥 부분과 디자인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시며 신기술 실용화 부분은 실용화 연구개발 사업 참여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내 특허 출원 등록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방산업 분야 특허 획득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국내 특허 출원 등록 및 PCT 국제 출원이 완료된 특허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2월에 일괄적으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해외 지원 사업의 신규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수출 전문기관 매칭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수출을 원하는 제조업체와 해외 수출 전문가를 매칭하고 전문 컨설팅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소방산업체 해외 진출 전문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소방산업 전문 무역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사업입니다. 두 신규 사업 모두 공이 기술원 승인을 보유하고 검사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협업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 소방 전시 한국관 운영 사업입니다. 소방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원의 국제인도 제도를 위하여 한국관 형태의 공동 홍보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미국, 베트남, 두바이 3개국의 소방 전시에 참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산업체 해외 인증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방 안전 관련 해외 인증 획득 수요 경비의 일부를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접수를 거쳐 선정 평가 후 12월에 일괄적으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산업 진흥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기술원에서 로비에 안내센터를 설치하였으니 추가적으로 방문하셔서 더 자세한 답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원은 어제 KPI 안전보건 개헌관심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신임 기관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학과 리더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물리적 공간을 기존의 기술원 작업장에서 국한되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연관된 일터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자기교육 예방 체계 등 중점 사항을 반영하여 내부 의료 수렴을 거쳤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 가치를 실천한다. 하나, 임직원은 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재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한다. 하나, 안전보건에 중점을 둔 경영 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지속 개선하여 안전 경영 책임을 실천한다. 하나, 체계적 교육 훈련과 홍보를 통해 안전 역량을 강화한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방청과기술원에서 소방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참석자분들을 대신하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차는 케이터링으로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자리하고 계신 자리에 앉아서 지켜주시면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소방산업체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소방청 건의사항과 의견 청취를 듣는 시간을 이어가 볼 텐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두 분 정도만 저희가 의견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소방산업협회 세분부회장 장기동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보면서 소방산업체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야 돼서 저희 산업협회에서 꼭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고 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제가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청 발표, 기술원 발표 다 좋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거 기업가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거보다 또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뭐하는 훈육하는 듯한 일방적인 그런 발표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공무원의 시각으로 산업체를 바라보는 거하고 산업체의 메이커 입장에서 공무원 어떤 정책을 바라보는 거하고 분명히 거기에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 자꾸 선진국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선진국 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참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기술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KFI 기준을 영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UL과 FM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계에서 글로벌화, 통용화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정책을 좀 확실히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국내의 방한특수같이 국내에서 제조업체의 어떤 슈퍼가버를 그런 차원보다도 세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그거를 그 세계인들한테 인식시켜줄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그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지. 이것이 바로 수출 전략이지. 뭐 다른 게 무슨 수출 전략이 있을까? 여러분들 기업인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격차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산업의 근간이 뭡니까? 물리화학 이런 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소방차가 옛날에 제가 소방안보부에 졸업해가지고 처음 소방서에 근무할 때 소방차가 너무 그 마력수가 딸려가지고 소방차가 5천 리터짜리 소방차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차 잘 달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지금 세계 탑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무기도 얼마나 세계에서 그 영미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그 무기에 대해서 얼마나 격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소방산업은 결국 국내 기초 산업의 응용이 돼서 나온 산업이기 때문에 소방차가 지금 성능이 좋아진 것은 우리나라
다른 분야의 아이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계속 이거 뜬구름 잡는 정책 발표나 들으면서 뭔가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그런 거로 접근하지 않고 지금 아마 여기 와 계신 우리 저희 협회 회원사분들 보면 아마 가슴속이 아마 답답해가지고 아마 먹구름이 꽉 찼을 줄 압니다. 아마 그 통계적인 거 그런 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UNFA 그 기준이라는 건 사실은 저는 그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영미 국가에서 먼저 출발한 기술 그 어플발 제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쪽에서 사실은 수출 자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UNFA 기준이라는 것이. 이걸 우리가 해결해줘야죠. 정부에서 해결해줘야 되고 기술에서 해결해줘야지. 그거 잘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여기서 그게 전략이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은 거기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기술 여기 KFI 인증을 받으면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저 유럽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뭔가 국제적인 비즈니스의 성과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나머지는 소용없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기술 기준을 강화하면 소방 산업이 육성한다. 그거는 너무 기초적인 초등학생 같은 생각이죠. 기술 기준은 당연히 강화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거 맞고 우리나라 소방 산업을 어떻게 하면 국민적 일반 상용품과 같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 산업이 왜 자꾸 어렵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 우리나라가 영미법과 틀려가지고 일본법을 받아들여서 뭡니까 대륙법계에 강화된 의무화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법적 구비 제품으로서 법적 기준만 만족하면 문제없구나 라는 그러한 피상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그래서 소방산업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방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쓰고 싶도록 어떤 시스템, 소방 관계 법령을 어떻게 개선해 볼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해서 이거 소방 산업의 어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년에 건설경기가 주저앉아가지고 우리 소방 제품은 사실은 건설 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시공 계약을 했다가도 시공 그걸 취소하는 건설업체 많다 보면 결국 우리 소방 제품의 수요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고 할 것인가를 좀 근본적으로 이런 통계 수치 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먼트가 뭐냐, 뭔가를 어떤 이니셔티브를 제공해야 산업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소방산업협회 상금 부회장으로서 업체의 입장에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청취 첫 번째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 되게 잘 들었고요. 큰 방향에서 총론적인 방향에서 굉장히 잘 발전 전략을 잘 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에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론 말고 강론에서 조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제조사에서 많이 오셨는데 소방 산업은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민간 영역의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과 마켓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능 쪽에서 뭔가 지원하고 뭔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발전 전략과 그런 전망이 좀 수립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강론에서 좀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점을 앞으로는 꼭 좀 보완을 해 주시겠죠? 네, 네, 꼭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소방 산업에서 여기 제조사도 와 계시지만 소방 산업에서 가장 큰 분야가 하나가 위험물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소방 산업은 거의 건물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위험물 산업에 대해서는 소방에서 거의 산업화가 안 되어 있고 특정 탱크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소방산업 기술원이 독점하고 있고 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간의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큰 틀에서 전략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똑같이 소방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체 그리고 인력들, 설계, 감리원들이 전부 다 이런 흐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 과제로 이 총론 말고 강론에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소방청의 이명호 산업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으로 소방산업기술원의 박영기 기술 이사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앞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기 산업협회에서 부회장님하고 기술사회에서 좋은 말씀 주셨네요. 지금 사실 소방에 대한 그 품질 자체가 저품질 저가 중심의 시장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저희 또한 이 구조를 더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변화 또 아니면 필요한 변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부족한 면 많이 있고요. 저희가 22년부터 내년까지 형식 승인에 대한 기술 기준 작업은 상향 작업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증 그리고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 그리고 기술 기준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도 개편의 방향을 좀 잡고 영국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잡아갈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사기사 박입니다. 말씀 중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기준은 청에서 또 약간에도 발표에 말씀드린 선진 수준으로 거의 돼 있고요. 현재 규제 심사 중에 있어서 올해는 거의 10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수준은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올해 정도 되면 완료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우리 기준에 대한 어떤 홍보성 때문에 소방 팀장님께서 작년에 요구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규격을 전문 영문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규격을 수정할 때 홍보해달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해 기술원에서 형식 승인하고 성능 기준 모든 기준을 영문화해가지고 아마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분들도 혹시 수출하실 때 필요하시면 저희가 올해 영문 규격을 다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방산업의 수요 창출 부분은 소방산업 특성을 여기 계신 분이 너무 잘 알듯이 단순하게 어떤 국내 시장 규모 같은 경우하고 해외 시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현재 국내 시장은 규제사업 개념이고요. 그래서 팀장님도 해외 수출 쪽에다가 역점을 두시고 지금 하시는 거고 저희도 해외 수출 쪽에다가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연문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그쪽에 영향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IMF 때도 슬기롭게 극복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지금 우리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청장님도 오시고 여러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1순위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아까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총동 부분 말고 강론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기술
기술을 방문하셔서 그 방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 정성을 다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소방청과 기술원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오찬이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참석하신 내빈분들께서는 유익한 대화의 시간을 나누시면서 식사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소방산업진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사업이나 추진 일정 등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로비에 상담센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